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이혼 과정에서 자란 것을 언급하며 쓰니님에게 한 맺히게 했던 신우를 대성통곡하게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아줌마예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신우가 이혼했는데 솔직히 저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못된 것이겠죠. 제가 신우에게 몇 마디 한 것을 가지고 신우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저 사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시원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겠죠? 제가 너무한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욕먹을 각오하고 글 보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인지 시댁에서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커버를 쳐주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로부터 들은 말들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빠와 살다가 엄마와 살다가 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뭔가 모를 자격지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어디 다녀왔다던가 뭐 했다던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혼자 괜한 고민을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 가서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사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살던 때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저와 언니 때문에 부모님이 만나기도 했는데 가끔씩 만나 일상 대화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부모님이 서로를 걱정해주는 말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혼하고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컴플렉스를 저는 공부로 덮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성격도 소극적이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공부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었고요.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운 좋게 잘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활짝 열어준 활발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지만 행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알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본인 엄마와 누나에게 좀 시달리며 자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이해심이 넓고 성격도 일부러 활달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은근히 지적했습니다. 제사 음식하는 것이 미숙한 저에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것들을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제 나이 여자들이 결혼 전에 제사 음식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시니 화도 나고 성격이 소심해서 그 앞에서 받아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죠.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따지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러니 신우도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지적하곤 했어요.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뭔가 모를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고 언젠가 모난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꼭 제 앞에서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신혼 때부터 제가 할 말을 다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남편이 대신 나서주는 것밖에 없으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 없는 경우에만 제 가슴에 못 박히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한 언급을 늘 하면서요. 남편에게 얘기해도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할 게 뻔해서 그냥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참고만 있으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 가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중학생인 첫째가 3살 때부터 입학할 때까지였으니 5년 정도 시댁과 벽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이해해주고 응원해주었어요. 나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시댁에 안 가는 것이지만 남편은 가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저와 의리가 있는데 혼자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전화통화만 하고 지냈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지적하며 저를 괴롭게 만든 것만으로 시댁과 연을 끊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말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성격이 비슷한데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지 본인들만큼 쿨한 사람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직설적인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뒤끝 없으니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일 뿐인 것을 정작 본인들만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시댁에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시댁에 1년에 제사가 4번 있고 명절 2번까지 총 6번을 제사 음식을 시어머니 혼자 다 하셔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장남이시라서 제삿날이나 명절에 시댁에 친척들이 오는데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없으니 남들 이목도 많이 신경 쓰였겠죠? 시어머니는 남들 이목이 무지하게 중요한 분이거든요. 남들 앞에서는 저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 없고, 남들 안 볼 때만 저에게 뭐라 하시고, 저에 대해 근본 어쩌고 하시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집안 대소사를 함께하던 저와 남편이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게다가 손주들도 보지 못하니 보고 싶기도 하셨겠죠. 5년이 넘어서 저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오면 얼굴 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도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고 마음 풀고 살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사과를 했으니 시어머니가 신우를 잘 교육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과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약간 불편한 정도였어요.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시댁에 가면 다들 불편하다고들 말하니 저도 시댁과의 관계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 정도로 지냈는데, 시댁과 다시 왕래를 시작한 이후로 신우와는 거의 대화한 적이 없이 지냈습니다. 제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시댁에 한동안 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말을 안 걸더군요. 저도 딱히 신우와 할 말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저냥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와 잘 지내라고 하면서 네가 아랫사람이니 먼저 다가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앞에서 말도 가려하지 않고 본인만 잘났는 줄 알고 거침없이 나를 무시하듯 말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마음은 없다고 말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신우와 잘 지낼 마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대답을 듣고 시어머니가 신우와 함께 저를 뒷담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우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저에게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신우에게 그동안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들, 특히 걸핏하면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콤플렉스 덩어리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을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편하게 못 지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저에게 지난 일을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사냐면서 그냥 잊자고 했고,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 또 이혼 가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콤플렉스 덩어리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향이라고 받아쳐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우 성격에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했을 텐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신우와는 시댁에서 마주쳐도 필요한 말만 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우가 본체만 채 해도 저는 신우 아이들에게 10,000원씩이라도 용돈 쥐어주었고요. 신우 아이들 신우가 위해주기만 해서 키운 아이들이라 저나 남편을 봐도 인사 한 번 한 적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신우가 시댁에 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심해부와 싸우고 나왔다고 들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심해부가 바람이 났다고 했어요. 한동안 사내 못 사내 하다가 결국은 몇 달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같은 여자이지만 신우에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서 그런지 신우 편은 못 들겠더라고요. 신우는 이혼하고 아이들은 심해부가 맡기로 했다고 들었고, 집은 신우가 갖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해부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살고 있던 전세금이 전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혼하고 신우는 일을 다니면서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혼자 살면서 혼자 밥해 먹기도 뭐하고 하니 시댁에 자주 가게 됐겠죠. 시댁에 가보면 항상 신우가 있더라고요. 신우는 본인 엄마에게 이혼한 심해부 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아이들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데 못돼 먹은 신우가 착한 척하는 것만 같고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걱정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신우에 대해 워낙 감정이 안 좋으니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신우가 가식을 떠는 것만 같더라고요. 2주 전 주말에 시댁에 가보니 신우도 시댁에 와 있고 신우 아이들도 시댁에 와 있더군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온 아이들인데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던 아이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신우가 아이들이 가엾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꿋꿋하게 잘 있고 잘 자라고 있어서 안심이라고 하는 신우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을 봐도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웃음이 나왔던 거죠. 제가 신우에게 조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안 그런데 주변에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고 뭘 잘못하면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다는 소리 들을 텐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했어요. 신우가 자기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남편이 누나도 이 사람 앞에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자주 말했었지 않냐고 말해 주었어요. 신우가 저와 남편에게 그래서 그거 복수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울더니 나중에는 오열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 모습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친정이라 그렇게 오열이라도 할 수 있지. 저는 신우에게 그런 소리 들어도 시원하게 울지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신우에게 형님,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는 못된 것들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못돼 처먹은 신우가 울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을 꼬투리 잡아 신나서 떠들던 신우가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겠죠. 저는 신우에게 못할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신우 이혼한 것을 약점 잡아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을 신우 앞이던 시어머니 앞이던 참지 않고 하려고 해요. 신우가 기분 나쁘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요. 저보고 못됐다고 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욕 좀 먹더라도 신우 앞에서 분통 터지고 가슴 아팠던 것은 신우에게 풀어버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응어리진 것들도 함께 풀릴 것 같아요. 정말 인과응보네요. 누군가의 약점은 남들도 감싸주는데 약점을 들먹거려 놓고 자기는 쿨한 척? 시모와 신우는 인간 말종에 가깝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누가 스니님을 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연은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가정교육 운운하며 괴롭히던 시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신랑과 연애 중에 신랑이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신랑도 저도 고만고만하게 벌고 있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저는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면 대출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이 살면서 둘이 대출을 갚으며 살면 되긴 하지만 아이가 생기게 되면 벌이는 반으로 줄고 돈 들어가는 곳은 더 많아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원하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신랑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신랑을 붙잡고 있으면 신랑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본인이 집을 해주겠다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말을 했고 신랑은 저에게 들뜬 목소리로 그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신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중에 출산 때문에 신랑 외벌이로 산다고 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만큼 저를 생각하는 남자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5천을 주고 산 집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면박을 주시고 하나하나 전부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결혼하고 반년 넘게 며느리로서 저는 안 한 것 없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저 혼자 차례 음식 다 했고 남편은 중간중간 거드는 정도였어요. 시동생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명절에 와서 절대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사 때도 그렇고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제사 음식을 할 때 전이 덜 익었다고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욕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고모님도 있었는데 그분도 시아버지의 막말을 거들더군요. 보다 못해 신랑이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신랑은 시아버지께 고생하는 며느리를 칭찬해 주셔야지 이렇게 구박을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은 신랑과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랑은 참다 못해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님과 시고모님은 저와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괴롭혔습니다. 저희를 이혼시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친정부모님을 욕보이는 막말도 했어요. 이 일로 저는 2달간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이혼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저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덫을 떠는 신랑의 모습에 차마 이혼 얘기는 못 꺼내겠더라고요. 며칠간 전화로 시달리다가 저와 신랑은 시댁 어른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고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지났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시동생과 시고모님을 대동해서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연락 없이 몇 달 살아보니 이제 부모의 소중함을 알겠냐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또 소리를 지르면서 괜히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대로가 좋고 앞으로 이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그 돈이 지금 우리한테 있겠냐고 했더니 한 달에 100씩 갚으라고 하셨어요. 고모님도 옆에서 자식돌이를 안 할 것이면 부모한테 받은 것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거드는데 정말 얄미웠습니다. 신랑이 고모님에게 고모가 왜 우리 집 일에 말이 많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을 일으켜 세워서 떠밀듯이 밀치면서 당신 집안이나 잘 돌보라고 말하면서 고모님을 내보냈어요. 신랑의 행동에 시부모님은 엄청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에게 솔직히 어머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제가 결혼할 때 혼수와 예단 다 해왔고 집안끼리 다 얘기가 되어 결혼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내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들의 행동이 괘씸해서 어쩔 수 없다고 집값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 안 한 것이 없는데 괘씸할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값 못 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으로라도 돌려받겠다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그럼 법대로 하시라고 다시는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찾아와서 괴롭히시면 그땐 우리도 고소하고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하지 왜 사냐고 하시길래 우리는 서로 아끼며 살고 있고 우리 인생에서 시부모님만 빠져주시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서 이혼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서 고모처럼 끌려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더군요.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부모님과 영 끊고 사니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신랑도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잘 하려던 제 마음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뵙고 싶지 않습니다. 신랑도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상한 시부모님과는 연 끊고 사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네, 결단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라 생각하는 이상한 부모들이 간혹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시모와 신우의 호된 시집살이와 쓰레기 같은 남편 때문에 시댁을 시원하게 엎어버리고 이혼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두 아이와 사는 돌싱녀입니다. 얼마 전에 못된 남편과 시댁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의 사연을 읽고 제가 겪었던 일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삶의 변화가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희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하는 일도 자리가 좀 잡혀서 예전에 비하면 힘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저만 빼고 동생들은 새엄마가 낳은 자식들이었죠. 차별도 많이 받고 서러움도 많이 당하며 자랐어요. 동생들은 전문대라도 나왔는데 저는 여상 졸업하고 집을 떠나 취업해서 혼자 독립해 살았습니다. 말은 독립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새엄마가 나에게 전처 자식이라고 서러움을 주어서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혼자 외롭게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5살 연상의 가난한 대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전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작했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이 1,500이었는데 결혼해서 보니 전 남편의 빚이 당시에 2,000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때는 어릴 때라서 남편에게 이런 빚이 있는 것을 결혼 전에 왜 말을 안 했냐고 따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맞벌이 하면서 갚아 나갔지요.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저의 가정 환경을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시부모는 제가 새엄마 밑에서 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를 보면 트집 잡을 생각만 하던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저의 가정 환경은 정말 좋은 트집거리였죠. 명절 때마다 시골에 있는 시댁 내려가서 애들 업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휴가 때도 시골에 갔어요. 일하는 신우를 위해서 신우 애들도 제가 봐줬고요. 그런 저에게 시모와 신우들은 고졸에다 새엄마 밑에서 자라 배운 게 없으니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막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부 돌아가실 때 작은 애가 당시 5개월이었는데 심각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시부가 임종이 다가온다고 다들 오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군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시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부가 임종을 얼마 안 남겨두고 제 얼굴은 안 보고 싶다고 했다고요. 시모는 저에게 참 못된 사람이었지만 시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시모가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였겠죠. 사소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슴에 한으로 남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더니 지금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막말로 인한 상처,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자라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혼 당시에 제가 경제력이 없어서 애들은 전 남편에게 키우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천만 원만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거마저 안 주고 아이들과 함께 내쫓으려고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고 닥달을 하는 전 남편에게 정말 잔인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쪽에서는 제가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인성이 모난 여자이고 시어른과 신우들에게 제대로 한 일도 없으니 이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요구하더군요. 결국은 제가 아이들 친권 양육권 받고 위자료도 받고 이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제가 이긴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쪽의 주장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적반하장을 하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날이 꽤 많았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고 며칠 뒤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거기를 찾아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갔더니 시모와 전 남편, 둘째 신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둘째 신우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리고 쌍욕을 하면서 네가 우리 집에 얹혀 살았던 기간에 했던 못된 짓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에게 다가오길래 내 몸에 손만 대보라고 지금 녹음기 켜놨으니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가서 쌍욕을 해주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막말들을 모두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며느리에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정상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시모 뺨은 차마 때릴 수가 없어서 신우 뺨을 친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찾아가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했던 것을 한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이 뭐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 그렇게라도 한풀이를 하지 않았으면 맺힌 한 때문에 괴로워서 한동안 아무 일도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신우들 모두 이혼했다고 들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네가 좁아서 소문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전 남편은 재혼하려는 상대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파토났다고 하고요. 이혼하고 저는 제가 잘 사는 것이 그 못된 것들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우리 아이들 반듯하게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방통대 공부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좀 있긴 하네요. 어릴 적 새엄마에게 받은 상처와 결혼 생활 동안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 것인지 제 자신을 드러내기가 두렵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여유도 생겼고 엄마 연애 좀 하라고 부추기는 아이들 말에 2번 정도 데이트를 한 상대가 있어요. 아직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당당하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남자와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해도 재혼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가볍게 연애만 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그 아저씨랑 잘해봐라, 오래 가라, 어디까지 갔냐 이러면서 저를 놀리는데 평소에 아이들과 꺼리낌 없이 다 말하고 지내는 사이지만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혼할 당시 저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면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었지만 나중에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더 이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이혼하고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작은 아이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틱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얼마 안 가서 고쳐졌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정말 두서없는 글이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못 견딜 정도로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당분간 힘들더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좋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글을 시작했는데 다른 말만 한 것 같네요. 앞뒤 안 맞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남친과 어디까지 갔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나 보네요. 그렇게 되기까지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에게 대놓고 재취라고 막말하던 시모를 친정어머니가 따귀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뺨 한 대를 맞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뺨을 엄마가 한 대 더 때리고 친정아빠는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 밑에서 자란 사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소리 지르셨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 지르고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재취가 무슨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냐고 해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거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고 뭐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 화를 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지금 키보드를 치는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네, 저희 엄마 소위 말하는 재취입니다. 저희 아빠가 저희 언니 4살 때 처녀인 저희 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저희 언니와 제가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홀로 딸 하나 키우는 호라비인 우리 아빠 만나서 저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빠 사업이 커지는 것에 엄마가 큰 일조를 했다고 아빠가 늘 말씀하시곤 해요. 재작년에 아빠가 환갑이었는데 아빠가 환갑이 될 때까지 엄마가 고생했다고 아빠가 엄마에게 외제차와 비싼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빠가 환갑이면 아빠가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아빠는 막무가내로 차를 계약하고 반지를 사가지고 와서는 엄마에게 안겨버린 것이었죠. 그때 엄마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아직 철이 없다고 한숨을 쉬듯이 말씀하셨는데 좋아서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엄마는 가슴으로 낳은 언니도 참 잘 키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엄마에게 대든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언니와 저를 차별한 것은 아닌데 어린 마음에 제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서운하다고 소리 지르고 따졌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언니에게는 엄마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말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엄마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니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한번 언니와 얘기를 하다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호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언니도 엄마 밑으로 호적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니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근데 엄마가 나 낳았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쳐다봤는데 언니는 저에게 하여튼 나는 엄마가 낳았다고 했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 언니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니의 그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라 집에 와서 저는 엄청 울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담담해지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언니도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나만 철없이 살아온 것 같아서 엄마와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언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가 언니를 낳았다는 말을 저도 그냥 믿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라서 저보다 엄마와 더 친해요. 엄마도 무슨 일 있으면 저보다는 언니와 더 많이 상의하는 편이고요. 저는 엄마와 언니의 사이가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섭섭하게 대하지는 않으셔서 불만은 없습니다. 엄마와 언니가 웃고 떠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의 가정사를 신랑도 다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부모님이 왈가왈부하셨던 적도 없었고요.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는 친하게 지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만 알고 살아오신 분이셔서 취미생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요트를 가지고 있고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시도 하시고 몇 년 전부터는 스쿠버도 하셨습니다. 취미이기도 하지만 거래처분들 접대를 요트로 하신 것이죠. 거래처 사장님들과 그 가족분들까지 전부 배에 태우고 나가서 낚시를 시켜주고 배에서 바로 회를 떠서 드시게 해주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큰 접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친해지셔서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는 함께 배낚시를 가시곤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과도 친해지셔서 시아버지는 취미 생활이 생기셨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놀러도 다니셨습니다. 명절이나 무슨 때가 되면 친정과 시댁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지내셨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친정엄마가 아빠 환갑 때 아빠에게 큰 선물을 받은 이후로 친정과 시댁의 왕래가 뜸해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질투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괜한 트집을 잡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살림지적을 시작하시더니 만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잔소리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잘 살고 있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해 하셨어요. 형부가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거의 매일 문자로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머니, 아버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문구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도 형부가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언니의 안부를 자꾸 묻더라고요.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 사이라도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언니가 속상해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생각 없이 몇 번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언니에게는 새엄마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는 얘기였죠. 제가 둔해서 그랬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대해서 은근히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친정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한다고 말하면 신랑은 본인 엄마가 좀 철없이 말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본 마음은 나쁜 분이 아니라고 열심히 커버를 쳐주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쁘면 신랑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밤에 저희 언니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우느라고 말을 못하다가 겨우 말을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언니에게 새엄마가 어쩌고 하면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시댁에 보낼 추석 선물을 형부와 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대요. 친정에서 언니네 집에 가는 길에 시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 언니와 형부가 갔는데 시어머니가 언니에게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언니에게 새엄마 밑에서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둥,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자랐으면 이렇게 밝은 척을 하려고 노력하냐는 둥,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저희 언니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말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낳아준 엄마와 새엄마는 같을 수가 없다면서 계속 새엄마 새엄마 하면서 언니를 불쌍한 사람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집에 오는 길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저에게 밤에 전화를 했고 저와 통화하면서 또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운 것이었어요. 겨우 언니를 진정시키고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엄마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언니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 너희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애써 침착하게 말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저희가 시댁으로 갔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언니한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상처가 많아 보여서 감싸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그걸 왜 사부인이 나서서 감싸주려고 하냐고 우리 큰딸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다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계모는 계모지 낳기는 무슨 이러더니 저와 신랑 결혼할 때도 제가 제취자식이라 결혼시키기 꺼려졌는데 지들이 좋다니 허락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재취 주제에 무슨 할 말을 다 하고 사냐고 했습니다. 순간 짝 소리가 났고 놀라서 보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욕을 하셨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이따위 천박한 여편네 밑에서 자란 사위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 뺨을 한 대 더 치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엄마를 말리시면서 데리고 나가시는데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계속 저 여편네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 지르고 우리 언니 상처받은 만큼 꼭 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랑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 아빠에게 전화해서 자기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랑과 말도 하기 싫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며칠 신랑과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찌되었든 신랑은 자기 엄마가 뺨을 맞는 것을 봤는데 저에게 사과하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드려서 사과하고 있었으니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랑과는 서로 얘기로 잘 풀었습니다. 어쨌든 신랑도 상처가 되었을 테니 저도 신랑에게 사과했어요. 신랑을 보면 가엾기도 했다가 시어머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도 시어머니 뺨을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기도 했다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엄마가 천박해서 사람을 쳤다고 고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것인데 반성은 안 하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며느리한테 딱이 맞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소리 꽥 지르고 전화 끊었어요. 마음이 많이 복잡해요.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본인도 속상할 텐데 저와 친정에 미안하다 말해주는 신랑을 보면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요. 남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 당해도 싼 것 같은데 남편분을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고 쓰니님이 많이 복잡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자매의 외모를 비하하던 시모와 시누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대박 사이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동생 결혼식에서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가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던 것이 너무 사이다여서 이렇게 일신사에 글 보내요. 동생 결혼식 후에 시댁에 가서 한 번 더 시어머니와 시누 염장 좀 질러주고 왔습니다. 신랑도 저에게 시누가 자기 동생이지만 참 재수없었는데 말 잘했다고 하면서 고소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는 저와 제 여동생이 통통하다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키가 158인데 몸무게는 60kg 나가요. 제 동생은 저보다 키가 5cm 정도 큰데 몸무게는 아마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는 제 동생이 그렇게 뚱뚱해서 시집은 어떻게 가겠냐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보기에 따라 뚱뚱하다고 할 수도 있고 통통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 몸매죠. 신랑은 키 180에 호리호리한 체형입니다. 현재의 제 상태가 자기는 좋다고 살 빼지도 말고 더 이상 찌지도 말라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쭉쭉빵빵도 좋기는 하지만 요즘 쭉쭉은 흔해도 빵빵까지 갖춘 여자는 드물다고 하면서 암튼 자기는 마른 여자 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건강과 내 자신감을 위해서 항상 살을 빼고 싶어요. 퇴근하면 저녁을 먹은 후에 밖에 나가 1시간 정도 빨리 걷기를 하고 옵니다. 야근을 하는 날과 주말에는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자꾸 야식 먹자고 꼬셔서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신랑과 얘기하며 맛있게 먹습니다. 야식을 먹고 나서 마음속에 밀려드는 후회와 반성을 애써 외면하는데 그거 외면하기 쉽지는 않아요. 저는 30대 중반 아이 둘 있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둘째 낳고 육아휴직 중이에요. 2달 뒤면 복직이네요. 아이 둘 낳고 이 정도 살찐 건 괜찮다고 주변에서 말해주지만 워낙 신랑이 날씬해서 비교되는 것 같아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이 낳고 살이 불어난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건 비밀인데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몸매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날씬합니다. 아버님은 배가 조금 나오신 정도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마른 체형이에요. 신우는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보면 신우는 반 공기도 안 되게 먹어요. 군것질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신우는 키가 165 조금 넘습니다. 신우는 몇 군데 고쳐서 평범한 얼굴인데 자기 외모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키 좀 크고 마른 평범한 여자인데 신우는 자기가 늘씬하고 예뻐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과 신우는 동갑이에요. 신랑과 연애 때부터 제 여동생과 신우를 함께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동생과 신우는 둘이 사돈간이지만 격없이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한때는 가끔 각자 남친 데리고 함께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신우가 28살 때 사귀던 남자와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고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우 남편 키만 큰 사람이거든요. 키 크고 마른 체형에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성격은 좀 좋긴 해요. 성격이 좋으니 우리 신우처럼 예민한 여자랑 살겠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가끔 저와 제 동생이 살이 쪘다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안 먹고 노력해서 날씬하게 살던데 뭘 그렇게 먹어대냐고 말하곤 했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가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결론은 시어머니와 신우는 날씬하고 예뻐서 잘났고 저와 제 동생은 뚱뚱하고 못났다는 말을 하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쁜 적이 많았네요. 신우와 신우 남편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인데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는 무슨 세기의 훈남 훈녀 커플이 결혼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와 동갑인 제 동생도 분발해서 얼른 시집 가야겠다고 했더니 저희 시어머니 말, 그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시집을 가니? 이러시고 신우는 옆에서 여자가 다른 거 있나? 일단 예뻐야지. 이러더라고요. 신랑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자기 처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좀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비웃으면서 틀린 얘기도 아닌데 왜 네가 발끈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결혼을 해서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부는 예전부터 저와 신랑도 몇 번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동생이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라 좀 무리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동생이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는데 강북의 최고가 아파트 40평대라고 하더군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재분의 부모님이 준재벌이라고 하는데 재부 이미지랑 재벌집 아들이랑은 영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정에 갔을 때 재부가 놀러 왔는데 제가 재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내 동생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하냐고 물었는데 제부는 제 동생과 사귄 지 오래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제부 하는 말이 제 동생만큼 얘기 잘 들어주고 본인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부정적인 성격인데 제 동생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어서 함께 있으면 긴장감도 풀리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자기는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제부에게 재벌집 아들인 것을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진작 알았으면 자기가 제부에게 형이라 불렀을 거라고 했더니 저희 아빠 커피 마시다 뿜으시고 살에 걸리셔서 한참 기침하셨어요. 제가 동생에게 둘이 있을 때 혹시 너네 시댁에서 반대 같은 것은 없었냐고 물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땡땡이네 가면 시부모님이랑 그냥 재밌게 놀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착한 내 동생 결혼 정말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신랑은 계속 제부에게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며 재밌게 놀다 왔어요. 얼마 전에 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동생과 친구처럼 지냈던 사이라서 제 동생 결혼식에 왔어요. 시어머니도 오셨고요. 호텔 예식장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객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화면으로 결혼식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동생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하객이 많을 것 같아서 그곳 예식홀 몇 개를 예약했대요. 식당 자리 확보하려고요. 하객들 중에서는 TV에서 자주 보던 국회의원도 있었고 연예인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처음에 제 동생이 호텔 결혼식장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뭘 그렇게 무리하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생 시아버지를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동생 시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식당으로 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궁금한 게 많아서 난리였어요. 동생과 제부가 어떻게 만났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묻는데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신랑과 하이파이브 하며 서로에게 파이팅 해주고 신나게 음식 갖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댁에 가서 신우를 만났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동생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아는 대로 대답해 주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동생이 그런 재벌 아들과 결혼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부와 얘기했던 것을 말해 주었어요. 제부는 제 동생처럼 얘기 잘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다고 말했고 동생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서 평생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자고 졸랐다고 저에게 말했던 것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생 신혼집을 묻길래 얘기해 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왜 표정이 안 좋아졌을까요? 여자는 예뻐야 결혼 잘한다고 아가씨가 말했었는데 남녀 사이의 외모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가 보다고 했더니 아가씨 표정 정말 가관이었어요. 나도 좋은 남편 만나서 예쁜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고 내 동생도 좋은 남편 만나 결혼했으니 우리 자매는 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께 얘기했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재벌 아들인 제부와 당신 아들을 동급이라고 말해주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옆에서 신랑도 처제는 정말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좋은 집에 시집 갈 줄 알았다고 평생 시댁사랑 많이 받고 살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처제가 생긴 것도 예쁘고 행동도 그렇게 예쁘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버하나 했거든요. 나중에 신랑이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지만 잘났는 줄 아는 자기 동생이 재수없어서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라 하더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잘난 척하던 시어머니와 신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어제 시어머니 전화 왔었는데 동생 시부모님이 친정 식구들에게 별장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보통 거기 가면 재밌겠다, 좋겠다 하겠죠.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제가 시어머니 마음 불편하시라고 얘기한 거긴 해요.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남들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정말 사이다네요. 그래서 쓰니님 마음의 크기가 느껴집니다. 쓰니님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